제가 부산청에서 15년 전에 선언해서 안전과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이제 국적선원들이 지금 정도 이렇게 이탈이 심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어땠냐면 자꾸 이제 젊은 선원들이 배에서 내린다, 이거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막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한 15년이 지금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매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노사정이 좀 힘을 합치고 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젊은 선원들이 배를 안 내리고, 뭐 이거는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선원이라는 게 이 대기업종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직업이 돼서 좀 안 내리고 승선생활을 좀 길게 할 수 있을까, 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를 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정부가 이제 우리 뭐 노측 사측 다 머리를 합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충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 콘서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또 다른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좀 얘기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부와 대형 선사의 부산 이전, 불안한 거점화, 북극 항로 추진 등 해운 조선의 중요성을 반영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던 해양 조선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임을 주목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본 행사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인류사를 관통하는 기기 문물의 발전과 함께 각종 제도와 정책이 따릅니다만, 그보다는 사람에 관한 문제가 선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 회계사들께서는 실제 근무 여건에 대해서, 그리고 선원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거나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들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 토론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해 기타 없는 의견을 기대합니다. 서로 시너지를 느끼고 이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해기 전성이 한 발짝 더 빨리 완성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러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각각의 단체에서 내던 목소리가 이번을 기회로 같이 공동 협력하고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해운산업은 고령화와 청년 회기사의 승선 기피 현상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 부족을 넘어 숙련된 회기 인력의 감소는 우리 해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 회기사 왜 승선 기피하나? 라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분석이 어우러져 청년 회기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바다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들이 자긍심을 갖고 승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선언 노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박관리 산업을 비롯한 해운업계에서 선원 인력난과 청년 회계사들의 승선 기피 현상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청년 회계사를 중심으로 한 소통의 자리에서 노사정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과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도 보시면은 북극 항로에 대해서 주도권 잡으려고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극동, 이 부산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한 극동에서 유럽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는 유동량이 앞으로도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전반적인 여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기사들의 이런 배 타는 거, 장기 승선을 기피하는 것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할 정도로 본질적인 문제가 된 거를 이제 이번 처음 알았고요. 제가 약간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1910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그 인구라든지 성장률이
주로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이런 항만 도시에서 대부분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60년대 경제 개발을 하면서부터 의도적으로 내륙으로 산업 인력들이 점점 좀 이동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은 너무 수도권의 인구가 가밀됐기 때문에 점차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항만 도시들이 다시금 활력을 찾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해기사들의 승선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과연 청년 해기사들이 왜 승선을 꺼리고 있는지 좀 다시 바꿔 말해서 우리 청년 해기사들이 장기 승선 방안을 유도하는 방안은 과연 없겠는가. 저희 기자들이 머리를 맞대다가 이번 행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들어볼 수 있다면 우리 해운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그 청년 해기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책을 담당하고 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그 청년 해기사들의 이야기가 많은 지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선언주간을 맞아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폐기 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그 소중한 장이 될 수 있다면 행사를 주최하는 저희 기자단의 작은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청년 해기사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고충과 바라는 말을 듣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머리를 맞대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시 해운 전문지 기자단에서 주최를 해주셨고요. 또 젊은 회계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현재 해운 업계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해결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MZ 세대들이 장기 생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저우 개선이 미흡하고 또 열악한 육상에 비해서 열악한 해상 근로 환경으로 인해서 장기 생산을 기피한다는 얘기들은 이미 이제 젊은 층에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깨 나가야 되는 저희가 숙제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경험했을 때 약간 장기 승선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뭐 노후된 구조물이나 선박 자체에 대한 일도 있겠지만 이게 자기 일에 대해서 대부분 직책당 한 명이 승선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온전히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게 좀 많은 주니어 사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항해사 경우에는 내가 내 당직 시간에 항해량지가 나오니까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기관사관의 경우에는 이 기기가 내 담당객인데 이 기기를 내가 못 고치는 거에 대해서의 그 책임감과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약간 장기 승선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걸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저희 회사 보유 선박 중 한 척이 96년도에 건조된 노선이었는데 현재는 미납 처리된 상태고요. 광양 12호라는 선박이었어요. 있습니다. 한 달에 10에서 12항차를 소유할 정도로 매우 바쁘게 운영되었으며 저 역시 당시 2기사로 승선했었습니다. 약 3척도급의 선박이었기에 거주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하여 큰 불편을 겪었고 특히 노선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샤워나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이 많았고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장기간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해당 선박은 승산을 기피하는 선박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당시 젊은 이항기사 요원만 5명이 연이어 교체될 정도였습니다. 바쁜 스케줄과 노후된 시설로 인해 승산을 꺼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오만에서 승선을 하고 이렇게 대항 항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안 되던 시기였었는데 이제 육지에서 평생을 살다가 딱 그렇게 처음 대항에 나갔을 때 제가 느꼈던 고립감이 내가 지금 지구 안에 있나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인터넷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청년 해기사들은 고립감을 분명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약 100여 국의 다른 국적의 크루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이제 떠다니는 저희가 도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이제 장기 승선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환경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C코리아를 시작을 할 때 국내 선사 중에 그 대형 선사 중 하나인 제 친정 기업인 SK해운이라는 곳에서 5년간 승선을 했거든요. 특례도 끝내고 이제 1항사 진급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외국 선사로 이직을 했던 이유가 장기 승선도 있었지만 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때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아지는 걸까 안 나아지는 걸까에 대한 희망이나 어떤 이런 업계에 오시는 분들이 미래를 봤을 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전 문제가 그대로 있고 이런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업계의 문제가 좀 컸다고 보는데 다행히 근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 여러 노조나 협회나 선사층에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잘 해주셨다고 너무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적 크고 이제 신조에 가까운 선박이고 관리가 잘 되는 선박을 좀 많이 승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사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3천여 척 정도 이렇게 승선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니 내항선 이제 선박에 가면은 어떻게 이런 데서 승선을 하고 계시나 했는데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식을 이제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썩지 않는 이런 자체들은 이제 갑판에 상온에 보관하는 것도 이제 제가 보고 아까 화장실 말씀도 하셨지만 화장실, 뭐 샤워실 이런 게 이제 아직도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이제 많고 할 정도로 좀 노후되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장기 승선을 좀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쯤에서 저희가 노사장 대타협이나 정부의 일자리 혁신 방안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내용들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체감을 하고 계신지 또 실효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면은 없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유급 휴가제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장 대타협에서 기존 6개월이었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거는 이제 4개월 승선하면 2개월 휴가를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선진 회원국을 예를 든다면 이제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 또 4개월 승선하면 또 4개월 휴가 이렇게 이제 1대1 비율로 휴가가 부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이퀄 타임 뭐 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저 이동현 사장님 또 고남장 회사님 지금 해외에서 승선 중이신데 어떻게 제 얘기가 맞는 건지 휴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카니발 회사는 지금 현재 미국 회사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3달 근무, 3달 휴가 1대1 비율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장기 승선으로 인한 뭐 피로나 그다음에 가족, 친구들과의 단절 문제는 그것으로 많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도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 이것도 길다고 해서 지금 2개월 승선, 2개월 휴가로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30일 승선에 30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고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이제 변호사하는 친구, 이제 항해사 출신의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영국 선언법이나 뭐 이제 법적으로 제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 뭐 이제 마켓 상황에 따라서 점차 좋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쟁 상대를 전 세계 해온 선사들끼리 하기 때문에 너희 올려고 우리도 올려야지라고 되거든요. 외국은. 근데 저희 나라 선사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데 요 인사, 요 매닝 쪽이 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비교를 합니다. 서로. 중앙동 리그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저희가 말을 하는 외국으로 아예 나가버리신 분들 보면 그전에 못 나가다 이제 나가게 되니까 외국이 이렇게 많이 잘 해주네? 라고 해서 이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 자체를 이제 조금씩 외국 회사랑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실상 지금 과연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언급을 한 이유가 제가 사실 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국내 굴지의 해운선사에 승선하고 있는 후배들이 뭐 형님 9개월 됐는데 아직도 안 내려줘요 뭐 이런 이제 카카오톡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희슬 장사님 어떠십니까? 네, 한국 해운 시장은 정규직이랑 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4개월 승선, 2개월 승선이 이루어지게끔 인사팀에서 예비 인원을 많이 늘리시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9개월 타셨다고 하신 분들은 저도 이전배를 9개월 좀 넘게 타고 왔는데 계약직계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우선 계약이 6개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6개월 이상을 넘어가서 내리고 싶어도 이제 정규직에 비해서 예비원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서 장기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HMM이나 뭐 SM상품 같은 정규직에서는 예비원 비율이 높아서 4개월 정도 되면 무조건 내리게 되는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후배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예비원들도 이제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4개월 정도 되면 휴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만이 없다고. 그러면 HMM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회사는 현재 선원들은 유급휴가 공휴일 포함해 월평균 약 7, 8일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항선에 적용되는 법적 유급휴가 일수는 월간 5일에 불과하거든요. 외항선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불안함을 보완하기 위해 유급휴가 시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시간의 수당까지 포함해서 실질적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1.5배 정도 유급휴가비를 그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외항선은 해운협회와 해상노련 간의 노사합의를 통해 유급휴가 일수를 10일로 조정한 반면 내항선은 아직 이런 제도적 합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내항선은 외항선보다 항차수가 많고 짧은 주기로 입출항을 반복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